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를 제안한다라는 주제 하에 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의 1연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성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편의 첫 번째 연사 김민서입니다. 일단 저희 팀은 먼저 그 용어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여성 할당제란 일단 저희는 지역구마다 한 명 이상으로 여성을 공천하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조는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정치 수준이 올라가고, 두 번째 여성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면 정치 수준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 여성 할당제를 시행한 후 여성 국회의원은 42%로 여성 국회의원이 42%가 되는데 여성 할당제를 시행한 전보다 더 나라 살림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4%로 여성 국회의원이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산업적으로 잠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윤정 민통합 광주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분은 여성 공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 정치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와 같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말하길 여성의 문화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의 여성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 시행에 여성들의 의견과 여성들의 불편한 점, 그리고 소외되는 그런 남성들에 비해 차별받는 그런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도 남성처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존재인데, 이 의견은 제 2연사가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에서 지역구마다 한 명씩 공천하는 것을 여성 할당제 정의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몇 퍼센트는 전체 지역구에 들어가는 후보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의는 그냥 지역구마다 한 명씩 여성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지 몇 퍼센트라는 말은 저희가 그 여성의 의견 반영돼서 최소 30%가 되었을 때 여성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여성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지 반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천을 받는 것이 한 사람이 그냥 지역구에 받는 거지, 공천이 받아서 거기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30% 정도가 여성 국회의원이 돼야지 의견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지, 공천이 30%를 받아서 여성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 의원도 있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비례대표는 여기서 언급 안 했고, 여성 할당제는 저희가 지역구로 저희가 일단 정의를 잡았기 때문에 여성 비례대표는 지금 저희가 먼저 용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반대측 첫 번째 연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의회는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를 제의한다라는 문제의 반대측 첫 번째 연사 최주영입니다. 먼저 저희 측에서 설정한 용어 정의와 상대 측에서 설정한 용어 정의가 달라서 저희 측에서 재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논제에서 여성 할당제랑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 30% 비율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측의 첫 번째 연사로서 찬성 측
번째 연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다음 저희 측의 세 가지 논거인 남성 정치인의 여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여성 복지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등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연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연사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정치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께서는 어떤 점에서 무엇이 좋은지 정확한 연결고리를 제시해주지 않아서 이 연결고리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북유럽의 스웨덴 국가는 여성 정치인이 42%가 되면서 나라 살림이 좋아졌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살림이 좋아졌다는 건 전과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꼭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는 문화도 다르고 나라마다 어떤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14%로 여성이 되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후보로 선출할 만한 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여성 15% 의무 공천을 약속해서 37명의 여성을 공천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신청한 여성이 49명이어서 신청자 대다수가 공천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측 논거에서 제시해 드리겠지만 현재 그러한 노력은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측의 논거에 대한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 할당제는 남성 정치인의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국회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의 정치인이 많이 뽑혀서 국회의원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냉정한 판단, 즉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 이루어낸 것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단지 성별의 이유 때문에 정당이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공천해야 하면 그로 인해 능력 있는 남성 정치인들의 국회의원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성평등을 핑계로 한 남성 정치인들을 향한 역차별입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그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고려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펼칠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의 필요사항을 적절히 대변해 줄 수 있는가, 그들에게 신뢰가 가는가 등 그 후보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선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거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보면 남성 정치인만 출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정치인들도 출마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 당선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국민들이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선거에 임한다는 것이고 국회의원 비율에 있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남성 정치인의 능력이 여성 정치인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파괴해버리고 능력이 있는 남성들의 역량을 모두 짓밟아버리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성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대 현대사회가 되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며 인간이라면 그 개개인의 성별, 나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성평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너 남자라서 안 돼, 너 여자라서 안 돼 라는 인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게 된 피해가 지속되어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의 교육도 강화하여 지금은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만큼 여성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여성은 사회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보장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난 2014년 여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었고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남성 국회의원들의 숫자보다 적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강제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치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양성평등을 핑계로 대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측에서는 첫째,
첫째, 여성 할당제는 남성 정치인의 역할을 야기한다. 둘째, 여성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본 의회는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에 제의한다라는 문제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 측 토론자 이훈규라고 하는데요. 반대 측에서 말한 여성 복지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여성 복지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최근에 여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뽑혔고 최근에는 막 그 정당들의 대표가 또 여자로 뽑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어쩌면 그것은 저희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점점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가 점점 늘어나고 충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 할당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에 좀 더 정치인의 비율을 더 늘려가지고 여성의 복지를 더욱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성이 정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대표를 한다는 것은 현재 그 정치 상황이 양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능력에 대해 평가받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오히려 여성을 과대보호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핑크 택시, 핑크 주차장 등 여성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제도들도 지금 현재 실행되어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핑크 택시나 근데 오히려 그거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많이 주로 반대했다고. 그거는 핑크색이라서 오히려 성차별을 일으켰다고 그건 여성이 반대한 사례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두 번째 토론자인 정우 토론자가 말씀하실 건데 여성이 아직 사회적 약자라서 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따가 정우 토론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이해하나? 네, 이상. 네, 이상. 찬성 측 두 번째 연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팀 두 번째 연사 박정호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주장의 세 번째 주장은 여성도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기회를 얻을 노동권과 평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불이익을 보상해주며 여성의 유용함을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조사에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양성평등 지수가 최하위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여성은 그간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예컨대 10여 년 전만 해도 직장 내 성희롱, 여성 직원 선발 시 외모에 의한 차별, 직장 여성에 대한 편견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할당제를 통해 그간의 차별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 할당제는 여성들의 유능함을 활용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드러움, 배려심과 같은 특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공무원에게 중요한 대면 업무를 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유능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늘수록 그러한 유능함이 더욱 많이 발휘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공무원 여성 할당제에 찬성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불이익을 보상해주며 여성의 유능함을 활용하게 만드는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신 안 나오고 하시죠. 제가 그 1연사의 입론이 끝난 후에 반박으로 정치 수준이 높아지면 뭐가 좋은지 정확한 이유를 연결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스웨덴이 여성의 그 참여가 높아지면 살림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꼭 그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화와 그런 인식이 다른데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냐 복합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반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양성평등으로 한국 양성평등이 최하위라고 근거를 들어주셨는데 우선 더 정확한 뭐 출처나 뭐 정확히 몇 국가 중에서 몇 일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잘 알고 싶고요. 또 여성 국회의원이나 여성 공무원이 많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사회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여성 국회의원이 뽑히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점이 더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OECD에서 최하위의 일단 순위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최하위의 순위에 있고 그 여성들이 국회의원으로 거의 30% 이상으로 뽑히면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며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인정을 할 텐데 아직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잘 모르겠고 상사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측 이연사 정시은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수준이 높아지면 여성들의 의견도 수용되기가 높아지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셨으므로 이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웨덴을 예로 들어서 여성 할당제가 시행 전보다 좀 더 복지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의 복지가 좋아졌는지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또 스웨덴은 원래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진국에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여 복지가 좋아졌다는 논리는 입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주장은 여성 할당제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성 할당제의 정당성이 없는 이유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할 때 후보로 선출할 만한 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여성 15% 의무 공천이 약속해서 37명의 여성이 공천을 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신청한 여성이 49명이어서 신청사 대다수가 공천을 받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할당제를 취합하고 무리한 전략으로 보이게 하며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가 1990년대 이후 주요 정책이었는데도 여성들이 여성 정치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려는 노력과 성과 없는 상태라며 여성 할당제는 무리한 전략으로 비치게 되고 이러한 전략은 할당제의 정당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당제의 원래 목적은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강화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할당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초점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과소대표, 여성의 차이, 여성의 자격, 여성 할당제의 정당성 등이 여성의 쟁점 대상이 됩니다. 반면 남성이나 정치 문화, 정당 구조 등은 논의 안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여성 할당제의 논리 구조는 여성들을 바로 안에 놓고 여성이 어떻게 기존 정치 제도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 온 겁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여성을 둘러싼 조건이 어떻게 불공평한지 문제를 삼기보다는 여성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남성 중심적 정치 문화에서 남성적 역사적 모임 순찰을 논의하고 여성 정치인의 모임 순찰을 쟁점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 할당제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 할당제가 여성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3분 안에만 하면 되거든.
네, 질문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성팀 2연사, 3연사. 시간 눌렸어요? 시간 눌렀어요? 네, 그럼 저는 찬성측 세 번째 연사 이형규라고 합니다. 말할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쟁점과 이 토론의 쟁점과 이 쟁점에 대해 저희가 왜 이겨야 하는지를 설명할 텐데, 일단 설명하기 전에 좀 밀린 답변이 많아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치 수준이 높아지는 게 명확히 어느 점이 높아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첫 번째 연사가 조금 잘못 말한 게 있는데, 그 스웨덴이 그 여성 할당제를 들여서 여성 국회의원이 높아져서 그 올라간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고 했던 것은 스웨덴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보다 사는 환경이 좋은 나라인데, 또 그 면에 따져서 여성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뭐지? 이 있습니다. 네. 그 스웨덴이 선진국인데 그렇게 선진국이 된 이유가 여성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완벽한 선진국이 되지 못한 이유, 우리나라라는 나라와 스웨덴을 비교하면 역시 아직은 스웨덴이 더 위에 있는 선진국이라 북유럽 나라들이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데, 또 그에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점 때문에 스웨덴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 지금 여성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자료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그 많은 핑크택시 등 많은 노력을 했어도 아직 양성평등 순위에서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아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성의 정치권을 사회적 약자이므로 여성 할당제라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여성의 권리를 아직은 조금 더 살려둬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쟁점과 이겨야 할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찾은 쟁점은 이 역차별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은 그 반대 측에서 말하는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인지, 그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저희는 당연히 차별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를 더 좋아. 예전에는, 지금 많이 나아져서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예전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은 아예 그냥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성을 믿는 이유는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옛날에 보여줄 기회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어서라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여성 대통령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여성들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사회에 내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여성 대통령이 된 것으로 여성이 약간 그 사회적 능력 그 부여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아직 1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은 아직 정치를 잘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성은 충분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며, 우리 찬성측 팀에서는 여성의 권위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여성 할당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성은 충분히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은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국민을 속여서 남성 국회의원을 많이 선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성의 권위를 좀 더 살려가지고 여성의 의견을 더 도입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저희 찬성 측 마지막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의회는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를 제한한다에 반대하는 반대측 마지막 연사입니다. 먼저 저는 저희가 생각한 이 토론의 쟁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쟁점에서 왜 우리가 더 나은 제기를 하고 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진정한 평등은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를 제한하는 양성평등이고 반대 측에서는 능력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이유로는 능력으로 인해 대우받는 것이 더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할당제가 실시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들보다 더 뛰어난 남성 정치인들은 여성이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능력을 이 사회에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인해 대우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미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이 나라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성평등 때문에 능력보다 양성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능력으로 인해 남성을 차별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성 할당제를 실시했을 때 기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은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면 정치 수준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는 아까 스웨덴을 드셨는데 스웨덴을 말씀하시기를 스웨덴은 선진국이어서 그것을 그 여성 할당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더 좋은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당연한 결과입니다.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좋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아직 선진국이긴 하지만 좀 복지 부분에서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할당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국회의원이 뽑히면 어떤 점에서 남성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회보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있는 국회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증거를 갖지 않은 저희로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뽑히면 무엇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고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여성 할당제를 찬성하여서 여성들도 뽑아서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은 능력을 인해 대우받는 것이지 성별에 따른 대우가 아닙니다. 이미 양성평등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좋은 국회의원들 뽑아서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 국회의원들의 그런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